최초의 원조 배터리 아저씨시거든요. 130배 올랐거든요. 아예 실적도 기대도 없다가 이제 실적의 본격이 이제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주가 수준이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다. 가만히 갖고 있으라 바닥이니까 믿어라.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한다는 것을 저는 자식한테 물려줬거든요.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이제 한낮의 기온이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더워요. 뜨거운 여름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처럼 그렇지 못한 모습이죠. 사실 시장도 이렇지만 더 답답한 건 이 와중에도 잘 가는 종목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왜 이렇게 종목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잘 가는 종목은 왜 계속해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선구안, 이런 안목을 키워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한 가지 완벽하게 벗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스튜디오에서는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저도요. 저 초창기 방송할 때는 자주 뵀는데. 그러니까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할 종목에 대해서 힌트 먼저 간단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마도 이 힌트를 드리면 굉장히 뜬금없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뜬금이 없어요. 지금 더 뜬금없어요. 네. 지역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참고로 제가 대학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서동이. 거기까지요? 서동이요? 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서동이. 힌트 좀 더 드리면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네. 조금 뭔가 정감이 잡히는 것도 같고, 서동이 영어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된다. 저는 무슨 학교를 생각을 해야 되나? 무슨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명이 한글과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착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워낙에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힌트죠? 이 쓰리스타. 너무 직관적인가요? 오늘 방송 준비 안 하셨죠? 이제 부담을 느껴요. 힌트가. 종목 공부만 너무 하셔가지고 네. 우리 상정했고 오늘 힌트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원래 약간 좀 유머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렵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힌트를 쓰리스타. 모아보면은 네. 한 종목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정답 공개 VCR 가보시죠. 국내 배터리 삼형제, 2차전지 대표주, 이렇게 떠오르는 종목 중에서도 삼성이 함께한다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지금이야 모두가 2차전지, 배터리 셀 회사로 알고 있겠지만 삼성 SDI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70년대 진공관과 브라운관을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름은 삼성전관이었는데요. 2000년에 처음으로 충남 천안시에 2차전지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삼성 SDI는 이후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함께 국내 배터리 시장을 대표하는 이른바 K배터리 3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저점 18만원에서 무려 82만 8천원까지 무서운 상승을 보여준 바 있는 삼성 SDI. 지난해 초에도 80만원대 초반의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23년 2차전지 열풍 속에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이 내릴 때 같이 내려오기만 했던 답답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삼성 SDI는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배터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최근 SK온을 4년 만에 누르고 세계 전기차 배터리 5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뉴스를 전하면서 1월 저점 34만 2천원부터 3월 고점 50만원 부근까지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2차전지의 반등을 모두가 고대하고 있는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삼성 SDI가 정말 기대에 부응해서 주가 고공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삼성 SDI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SDI.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첫 번째 힌트를 드렸던 이유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시겠죠?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약간 민망해지네요. 그러니까 저 3스타. 네, 정말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자, 삼성 SDI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좀 맛보기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네. 전문가님은 이 종목,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섭외를 할 때 종목을 딱 정해서 전문가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자신 있는 종목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딱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2017년도 2월에 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비법이라고 아카데미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가장 좋은 또 가장 많이 주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걸 막 구해서 하나라도 계속 더 갖다 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그때도 삼성 SDI를 얘기를 그럼요. 해주셔서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보셨으면 정말 잘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저 속속들이 다 잘 알죠. 네, 특히나 아마 저희 토마토 증권통의 오랜 시청자분들은 네. 토마토의 원조 배터리 아저씨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네. 이야기하셨던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거의 10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전문가 모셨습니다. 낱낱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원래 저희 이 시간에도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전체적인 좀 설명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삼성 SDI 하면은 국내 대표적인 셀 3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터리 셀 3사. 여기에서 셀은 뭔가요? 이제 셀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만들 때 자동 완성품처럼 이제 우리가 양극, 음극 있잖아요. 배터리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하고 다 있는 거. 요게 딱 하나의 전기가 통하는, 충전과 방제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걸 딱 하나의 세트로 만들거든요. 그걸 셀이라고 하고, 셀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서 다시 붙여서 만들면 또 그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듈이 되고, 그 모듈을 다시 또 크게 팩에 만들어서 여기 전기 자동차에 넣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죠. 전기를 충전과 방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셀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셀이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가 셀업체 흔히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의미를 잘 제대로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아서 네. 이것부터 출발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바로 네.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 BM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양극재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받아서 이것저것 다 해서 합해놓은 게 셀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자, 첫 번째 셀에 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국내 배터리 3사 이야기하고 있죠. 삼성 SDI뿐만이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있겠고, SK이노베이션 밑에 SK온도 있겠고, 자,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리 배터리 셀 국내 업체는 3개가 있잖아요. 예. 재벌이 하고 있어요. LG, 네. 그다음에 삼성, SK그룹 요 네. 3개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10년도, 17년도 막 그렇게 말씀, 우리나라 재벌이 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 우리가 재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10년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면 항상 1등을 해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배터리 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중국이 먼저 전기차 시장이 시작됐으니까 중국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중국은, 그러면 BYD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엔진도 같이 했는데 순수 전기차를 주로 이제 하는데, 그럼 BYD라는 회사하고 있는데 또 좀 지나니까 좀 큰 회사가 BYD 이제 배터리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CATL이라고 배터리 회사가 생긴 거예요. 또 CLTB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3개? 중국 큰 게 2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저들 해도 돈이 많다, 국력은 그렇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앞서갈 거다. 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하니까, 기술력도 좋고 다 좋으니까, 3원계 배터리를 시작한 거고, 걔들은 싼 배터리. 그렇죠. 일단 중국 사람 머릿속에 싼 게 제일 좋은가 봐요. 항상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 네.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18년도인가 그때
그 전부터 15년도부터 이제 워런 버핏도 거기다 투자했고 워런 버핏 한 15%인가 지분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좀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CATL 결국은 1등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3년도 말 매출액 기준으로 2등이에요. 세계 2등. 그다음 3등은 BYD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하고 SK온이 있는데, SDI가 삼성인데, 왜 1등도 못하고, 네. 1등 유전자인데. 그래서 저는, 1등 갈 거라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쪽은 이제, LG가 계속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LG그룹이 크게 살 수 있는 것은 요 배터리 쪽으로 새로운 산업을 가는 거거든요. LG가 가전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배터리, 이 핸드폰 배터리는 LG가 더 좋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출하량으로 보면 1등은 뭐 CATL이고 2등이 BYD고 3등이 LG 에너지솔루션이고 4등이 SK온. 이렇게 하고 파나소닉이 또 있습니다. 네. 삼성은 5등이고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의 배터리를 거의 다 납품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파나소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 왜 파나소닉이 지금 6등으로 갔을까 출하량으로? 그러면 일본의 어떤 이제 구조가 경제 구조가 지금 혁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래는 전고차도 그렇고요, 전기차도 그렇고 일본이 앞서갔어요. 일본하고 GM도 있지만 일본이 가장 뭐 전기차에서 앞서갔었는데 사실 뭐 첨단 기술에서는 일본이 항상 앞서가는 그런데 말이죠. 파나소닉도 그래서 배터리가 앞서간 거예요. 앞서가다가 테슬라 넣고 했는데 파나소닉 시설 정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업체에 안 들어가고 테슬라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출하량이 테슬라는 계속 잘 되고 있어서 파나소닉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테슬라가 이제 중국 가서 중국을 받아 쓰고 하면서 CATL 쓰고 그러면서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터리 사업을 할 때 재벌들이 일본을 상당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중국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일본은 뒤처지고 지금 전기차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지금 제일 잘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잘했다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30년 대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방금 전에 그 표를 보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BYD는 완성차 만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회사는 완성차 만들면서 배터리도 만들어요? 그 밑에 배터리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BYD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2015년도 갑자기 주가가 8월부터 시작해서 주식이 3배 떠버렸어요. 8,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막 3, 4월 3배 떠버려서 주가가 전부 다 소재주도 다 떠버린 거예요. 세일만 안 가고 그때도 소재가 떴는데 왜 소재가 떴냐면 그때 BYD가 이제 전기차를 이제 양산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YD에 납품하는 회사도 우리 소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세가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점유율 순위를 통해서 주요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해외 대표적인 회사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I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셀, 처음부터 자동차용 배터리 셀만 만들었나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죠. 원래 이제 자동차 셀을 만든 게 자동차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었죠. 원래 배터리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작은 거부터. 최초에 70년도에 이제 1월 20일 날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54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50주년 이렇게 했는데 70년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라는 이름 썼어요. 삼성전자공업. 그 다음에 NEC라는 일본 회사하고 해서 이름이 삼성전자공업 NEC, 삼성 NEC 이렇게 회사가 된 거예요. 원래 합작사였어요? 원래 합작사.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공업이 이제 이제 SDI로 바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삼성 이제 70년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진공관 있잖아요. 진공관 양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정관공업이라고 74년도에 삼성정관공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두 분은 삼성정관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저희 80년대 학교 다녀가지고 삼성정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네,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정관이었어요. 정관이니까 브라운관. 이 브라운관, 원래 이제 옛날에 흑백 TV에서 브라운관 있잖아요. 이렇게 뚝 튀어나오고. 그거 CRT, 그리고 그걸 튀어나온 것부터 만든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그래서 만들면서 세계 1등이 칼라 TV로 세계 1등은 83년도 갔고요. 그 이후에
PDP로도 이제 그 이후에 90년 1등을 간 거예요. 그래서 PDP TV까지 가면서 원래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의 자회사도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 삼성 정관이 거였습니다. 그래서 85년도 이제 이름을 삼성 정관으로 바꿔서 이제 됐고 고전에 정관 공업이라 됐다가 이제 85년도에 정관 삼성 정관 바뀌어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99년도에 SDI로 바뀐 거예요. 아, 세기 말에. 예, 99년도 왜 SDI는 제가 아까 쓰리스타 한 건데 쓰리스타. SDI가 영어로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 D가 디스플레이 I가 인터페이스. 지금도 D를 빼야 돼 지금은. 그러네요. D를 지금은 빼고 자동차 거잖아. 배터리 B를 넣어야 돼요. 저 배터리 사니까. SDI. 그 SDI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지금 명목상으로 이름을 유지하고 지금 있는 디스플레이 거군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면서 결국은 이 회사가 리튬 전지 개발을 한 원형을 이제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원형. 네. 그것이 99년부터 된 거예요. 99년하고 이제 2000년대 2000년대 배터리를 시작했는데 2000년이 언제냐면 이제 아직 핸드폰이 뭐 아주 뭐 차이 큰 거 다닌 그 정도. 이제 2010년도 갤럭시 나오니까 2008년도 그렇죠. 아이폰 나오고 그럼 2000년 아주 초기잖아요, 그죠? 일단 아날로그 폰도 있었는데 제가 2000년부터 처음 휴대폰 썼던 게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처음 샀습니다, 저는. 그때 리튬이온 전지 개발을 시작한 거 2000년에. 2003년도에 이 회사가 세계 최고 용량의 배터리를 개발해서 1등 갔어요. 세계 1등. 그게 2400mAh라고 암페어시 2시간 반 정도 쓰는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소형 배터리. 예. 그게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한.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제 다른 가도 그때 1등 간 거지. 그래서 이 회사도 유전자 1등 유전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PDP 해도 또 1등 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015년부터 막 중국에 공장도 막 짓고 난리 난 그때 PDP 공장해서 뭐 LCD, CRT에서 칼라 TV에서 그다음 PDP 공장 이렇게 계속 공장을 짓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2017년에 헝가리 공장 한 것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시안 공장에도 2차 전지 이제 자동차 전지를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네. 그때 주로 이제 자동차 전지는 2010년도 정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2년도부터 뭐 스텔란티스의 북미 지역에 이제 공장을 합작 법인도 체결하고 이제 이 공장 합작 MOU하고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실제는 이제 중국은 신경을 별로 못 쓰는 거죠. 배터리 만들어봤자 비싸서 안 되는 거죠. LFP 배터리 다 가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에도 그걸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자동차 전지만 1등을 못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몇 등이잖아요? 5등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3등이고. 그래서 늦게 SK온이 늦게 했는데도 강력히 가는 2등인데, 원래 삼성이 먼저 시설 정설도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하잖아, 그죠?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 히다치가 일본의 1등이었는데 메모리 삼성전자가 85년도 막 불량이 막 90% 불량이 났어요. 예. 그래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버리라 그러면서 진짜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제 1등 가기 시작한 게 선도적인 경쟁을 이제 정설을 많이 해가지고. 기술보다는 싸게 많이 만들어서 메모리를 장악했거든요. 일본은 계속 기술만 고집하다 저렇게 메모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삼성 SDI는 정설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안 하고 그냥 지금도 삼성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이에요. 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 85년도 저가가 이제 79년도 상장했거든요. 네. 그 85년도 이 저가가 이제 주식 6,000원대 했습니다. 6,200원. 최저점이. 그때 삼성전자도 그때 분량이 많이 나 69원까지 갔죠. 69원이요? 5,000원짜리 액면가가 3,600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액면가 밑으로 간 거예요. 삼성에서는 액면가 밑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가전 제품들이. 네. 그런데 이 주식은 95년도 저가 기준하면 최고가 82만 8천 하면 130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85년도 저가 기준으로 1,300배 올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고 삼성 후자들이 있잖아요. 네. 후자가 누구예요, 그죠? 항상 그런 얘기에 삼성 후자가 있잖아요. 삼성 정관이 삼성 SDI, 그다음 삼성 전기. 예. 그러니까 전자를 아직도 못 이겼는데 이제는 이제 주가로 보면 한 6, 7년 전부터 보면 이겼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삼성그룹의 주가는 SDI가 가장 앞서 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삼성 선자.
부자 가이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 SDI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로 집중해 봤을 때 손잡고 있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납품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 이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장사를 어디에 팔아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동산이 BMW 그룹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폭스 그룹, 그다음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스텔란티스는 뭐 세계 4위 미국이고 나머지는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파니까 독일에는 자동차가 뭐 세계 1등이니까 그러면 BMW와 폭스바겐 자동차도 일종의 그 그룹들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은 이쪽에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이제 비싸게 팔아도 사가잖아요, 자동차도,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좀 비싸게 천천히 이익을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낸 거예요, 이 그룹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룹들 아니고 그냥, 뭐 GM이라든지 다른데 뭐 이렇게 잡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가를 그렇게 비싸게 못 받죠, 자동차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뭐 SK온이라든지 LG 이런 데는 시설 정설을 너무 빠르게 했는데 돈이 적자가 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아주 비싼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럽이라든지 이쪽 북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납품처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또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투자를 조금은 늦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밸류에이션에서 할인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그때 판단을 잘한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던데요. 투자가 다른 업체 대비로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삼성그룹이 원래는 선도적으로 시설 증설하고 삼성전자를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된 게 있어요, 분야가. 조선이 엄청나게 조선업이 잘 갈 때 2000년도 초부터 2000년 초부터 중국이 서부 대개발하면서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그때도 전자 부품에 이런 거 잘 팔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신경 쓰다가 이 조선을 늦게 한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그 조선 건설하고 삼성중공업 건설하고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이 후발주자 들어가서 지금 SK온처럼 배터리온처럼 후발주자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바로 인수합병이나 투자, 기술. 이미 선도업체들이 공장을 막 지어서 갔잖아요. 그럼 후발주자는 공장 지어도 늦잖아요. 그러면 기술로 앞서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빨리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술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 기술로 뒤집으려면 삼성 SDI가 그냥 삼성중공업이 조선을 배를 만들 큰 배 이런 거보다 해양 시추선을 시작한 거예요. 그 바다 위에서 뚫는 해양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 1등에서 검증도 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그거 뚫는다고 해서 돈 계약을 막 딴 거예요. 이제 석유 회사들 계약을 딴서 당연히 파이낸싱 하잖아요. 계약하면 계약금 얼마 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유가도 확 빠지고 해양시 추선에 해봤자 비싸긴 비싸지 기술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삼성중공업 정자도 하면서 엄청난 적자가 많이 나서 그룹이 휘청거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본 잠식이 막 난리다. 지금 좀 좋아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배터리도 실제로는 LG보다 후발이에요. 그 후발인데 그러면 삼성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또 조선처럼 이렇게 나지 않을까 이런 게 그룹 전략적인 차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제 배터리도 늦게 이제 수익 내서 아직 전기차 열리점 어떻게 하냐 불확실한 시장이 그죠? 그때 당시는 그 15년부터 했는데도 불확실하니까 이제 천천히 하면서 이익을 내자 우리는. 그래서 이게 고객사들도 비싼 데를 따고 그쪽에는 공격적으로 비싸게 좀 수주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거의.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제 좋아지려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얘들이 뭘 하냐면 전고체를 가잖아요. 기술 앞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 기술 앞서가 전고체가 성공하면 원래 삼성전자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원래 삼성전자가 기술로 처음에 일본을 메모리를 앞선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앞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전략을 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교훈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 기조가 사실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런 보수적인 투자 기조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 소재업체들이 뭐 날아갈 때 SDI도 그랬고 사실은 셀업체들 전반적으로 그랬는데요. 주가가 크게 못 갔었거든요. 그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간 이유는 이제 실적이 얼마나 실적 퍼포먼스 얼마나 급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매출입니다. 주식이 크게 가려면 매출액이 아주 중요한데요.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때 주식이 같이 선행이나 동행해서 크게 뛰는데 그러면 우리 세력체들은 물론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30% 40%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1000%씩 2000% 막 뛰거든요. 네. 공장이 별로 없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팔면 그냥 막 팔리잖아요. 근데 세력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소재가 들어간 세력체도 공장 만들고 또 얘도 만드는데 이제 초기 조금 하다가 얘들이 같은 양을 해도 이제 얘들이 들어간 양은 이제 기여도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차이로 해서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세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2016, 17년도에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기차 성장 시대는 15년간 고성장을 한다. 성장하는데 네. 실제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양극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해질이나 분리막 이쪽이고 세 번째는 음극재로 순서가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15년 정도 자동차는 산업이 15년 정도 이렇게 산업이에요. 15년 사이클이 자동차 한번 사면 15년 정도 타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줄 때도 15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보조금 왜 어떻게 15년 동안 아니 1000만 원 줄까 이렇게 하면 15년 동안 내가 연료비 전기로 쓰는 연료비랑 기름 쓰는 연료비 차이입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가. 네. 그 정도가 1000에서 1500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그 정도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이클은 15년이고 근데 배터리 사이클은 15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8년이거든요. 그 배터리 사이클 8년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이제 폐배터리라 이런 산업을 계속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배터리는 8년이니까 그러면 하나의 사이클이 8년이니까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막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막 만들어서 막 납품해요. 그러면 8년 뒤에 막 폐배터리 오잖아요. 그죠? 네. 교체. 그러면 주가는 5년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막 중국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 좀 지나고 바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5년도가 원래는 제가 17년도부터 계산했을 때 이제 한 27년도 10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25년도니까 한 25년도에 양극재 가장 이제 매출의 그 비용이 크니까 그렇죠. 산업에 이제 매출도 크고 들어간 톤수도 가장 커요. 맞습니다. 그 이제 양도 가장 많아요. 그러면 양극재 고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년도에 양극재 업황이 정점이 온다. 그럼 주식은 2, 3년 빠르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까? 23년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면 27년도 음극재는 더 늦어요. 음극재 같은 특히 만약에 동박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러면 5%니까 시장이 양극재가 이만큼 막 들어가도 얘는 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 실적을 퍼포먼스 크게 보여주려면 양극재는 40%나 들어가는데 얘는 5%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이제 이익을 못 내고 이렇게 가도 얘는 계속 성장하는 거 조금씩. 전체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침투율이 한 20% 정도 30% 갔을 때는 음극재들은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양극재는 침투율이 없을 때부터 가도 바로 40% 들어가니까 배터리 만든 게 이제 1000만이면 400만 원이 양극재니까 당연히 양극재 꺾으면 실적 기록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23년도 폭등한 거예요. 그러면 23년도 팔아야 되는데 그 업황을 모르니까 업황이 정점을 계산 안 하면 23년도 내려온 거 계속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캐즘이다. 저는 캐즘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중국은 이미 대중화됐습니다. 네. 중국이 대중화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4월 달에 전기차 침투율이 44%거든요. 44%면 30% 가면 대중화예요. 전기차가 지금 20% 이하로 다 성장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럼 내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기차가,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20% 이상 성장하는 곳은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늦게 도입을 네, 그래서 그 애들만 이제 20% 이상 성장하지. 네.
유럽은 이미 좀 침투율이 20% 됐고요. 중국은 이미 4월 기준 44% 침투됐어요. 그럼 중국은 이미 대중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으니까 중국에 관련된 전기차 주식은 절대로 안 가잖아요, 빠져서. 그러면 이제 유럽도 20%대 왔으니까 유럽도 이제 대중화 된 거예요. 유럽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연간 15%만 성장해도 40, 50% 가잖아요. 그럼 5년, 2030년도 전 29년도 전기차가 50% 차지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계획은 그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물론 50% 침투율로 된 게 아니라 2030년, 폭스바겐도 35년대 뭐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미 성장은 다 끝난 거예요. 성장 이제 10% 내외 성장하는 네. 거예요. 그럼 주가는 특별하지 않고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해야지 캐즈멜에서 막 너무 많은 희망을 주니까 다시 엄청 성장할 거다 옛날처럼. 폭발적인 이런 건 기대할 수는 없다. 그건 미국만이죠. 그래서 저도 이미 미국 주식만 사는 관련된 주식만 사지 네. 유럽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는 사지 않아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유럽, 일본은 어차피 자기들 안 하는데 그렇게 미국만 보고 미국 네. 들어가지 않는 공장은 볼 네.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태동기와 도입기 이때 초반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데 네. 그때 아마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던 2017년, 18년, 19년 그때 즈음에 이미 주가는 강하게 올랐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꿈을 먹고 사는 산업에서 이제는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 SDI가 양측 소년이라는 그런 불명예가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속보로 뭐 전해드리고 이런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한다고 했는데 흑자 전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적자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17년도 갑자기 1년 만에 주식이 7만 6천에 16대 저가 있다. 17년도 주가가 20만대 갔어요. 20만대 2년 반 동안 가다가 바로 80만 갔거든요. 그럼 이게 이 삼성 SDI가 실적을 제대로 낸 적이 제가 아까 브라운관 했다가 네. TV 브라운관하고 PDP TV 막 잘 팔려 세계 1등 PDP 발려서 그때 돈을 잘 번 거예요. 언제적이에요? 그때 2004년 이야기 2004년 그죠? 예. 그 2004년도 이미 그때 영업이익이 7,755억 내놓고 네. 매출액도 9조 3천억 전사 영업이익 7천억대 그럼 1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실적 이렇게 못 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네. 가전제품 전부 다 마진 계속 주는 거예요. 매출은 늘어도. 그래서 주가도 잘 못 가고 제대로 못 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2008년도 2004년도 지나고 2008년도 2010년도 갤럭시가 이제 본격화되면 휴대폰 배터리 들어가니까 소형 배터리 들어가서 잘 될 거다. 근데 배터리 폭발하면 막 그래 나중에 막 난리 나가지고 적자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7년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내서 분기 적자내 2017년도 2분기 이제 적자 탈출한 거예요. 아하. 17년 2분기에. 드디어. 그러니까 적자 탈출하는 그 해가 가장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17년도 제가 영업이익을 17년도 18년도 영업이익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뭐 6% 계속 올라와서 9% 10%까지 갔었어요.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2분기에 적자 탈출하고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 됐으니까 괜찮은 거죠? 맨날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배터리셀이 매출의 대부분인 거예요?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형하고 이제 대형이 있는데 소형하고 대형하고 치면 합쳐 한 70%고 아주 소재 쪽하고 이런 것도 한 네.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은 다 배터리 회사죠. 그러면 요즘 이제 왜 삼성 SDI는 실적이 좀 탄탄하잖아요. 지금도 안정적인데 보면 이제 외국 공장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소형 배터리가 아직도 차지한 게 이제 많죠. 그죠? 그래서 소형엔 안정적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물론 잘 안 나왔습니다. 이게, 주가도 2004년도에 이 매출액이 막 1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2016년까지 이제 적자는 안 좋았어요. 그게 소형 배터리 가다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가 다 장악하면서 핸드폰에도 이 삼성 SDI 배터리가 삼성의 전자에 넣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진이. 그래서 부품들이 2000년도 4년 지나고 나서는 전부 다 부품 회사들이 삼성 핸드폰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잠깐 반짝했지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도 뭐 소형 배터리 쪽은 왜 소형 배터리 우리가 핸드폰 넣는 배터리 말고 네. 그거는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공구 있잖아, 전동 공구. 우리가 전부 뭐 18V
전동 드릴 있잖아요. 드릴 보면 18V 주로 쓰잖아요. 아니면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 IT용 그 공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동 공구 쪽이 이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이 좋을 때 뭐 드릴부터 각종 전동 공구들 막 뚫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전기로 그런 것도 전부 다 삼성 걸 세계적으로 1등이니까 삼성을 주로 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안정적으로 이게 전기차만 나온 떠올릴 거예요. 건 아니군요, 생각보다. 이게.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흐름은 지금까지는 봤고 향후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예상대로 하면 이제 미국의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스탈렌티스 공장의 실적이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받는 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신공장도 GM도 이런 거 있잖아요. GM하고 같이 하는 합작은 좀 될 거로 보이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년도니까 예상 실적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정권사 보고서를 보면 26년도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한 4조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네.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에서 올해 좀 줄어서 1조 3천억대 된더라도 내년에 2조 7천억. 그러면 2배가량? 2023년도 많았던 1조 6천억을 돌파하는 거죠. 2020년 1조 8천억. 그러면 1조 8천억 돌파는 내년이에요. 25년도. 네. 그러면 25년도에 최고의 그동안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돌파하니까 20이 돌파하니까 내년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27년도 만약에 전고체도 되고 해서 잘 되고 하면 그 매출이 더 뛰어버린다면 그럼 이 회사는 당연히 사상 고점을 뚫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주가가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고요. 네. 지금 뭐 일단 뭐 PER도 계산해 드리겠지만 이제 전기차 세업체가 PER 기준 수익 기준으로 올해 12개월 뒤에 기준을 보면 한 14배 정도 된다. 이건 완전히 가치주의예요, 그죠? 네, 그거 그렇죠. 가치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이익을 보면 이제 앞으로 12개월 뒤에 내년 12개월 뒤에 보면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네. 게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에서 저희가 앞서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그때 실적이 안 좋은 원인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났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SDI도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는 재고했지만 보수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천천히 했기 때문에 많이 안 사놨을 거 아니에요. 네. 공장 증설을 예를 들어서 먼저 많이 해놓으면 생산해야 되니까 네. 이 재고도 사놓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안 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이거 증설 얘기하다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기차가 이제 반값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캐즘 이야기했던 분들은 네. 심각한 거예요. 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반값 전기차 하면 대수는 많이 나가도 이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진이. 그러면 네. 반값 전기차 나와서 전기차 값을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빼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더 빠지든지 그렇죠.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기차 반값 하려면 배터리 가격 반값 쳐야 돼요. 반으로 쳐야 되잖아요. 반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소재 조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양극재, 전해액 이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정설을 LG의 에너지 솔루션은 정설을 공격적 문제 했잖아요. 예. 이거 이미 제가 17년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다 정설 LG는 정설을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전기차가 그만큼 안 되면 정설한 게 그게 오히려 역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 만약에 보조금 안 받으면 다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SK온처럼. SK온 먼저 공격적 수주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SK온도 그렇고 지금 LG에너지 지금도 앞으로 9배나 몇 년 뒤까지 보면 정설 계획을 보면 9배가 정설이 늘어나요. 미국에. 네. 그럼 9배가 늘었는데 전기차가 9배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정설을 먼저 해놓고 있다가 전기차가 반값이 나가지고 중국에 나왔는데 간세고 뭐 갖다 팔아버리면 안 팔리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정설한 게. 자, 증설에 대한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 요인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앞서 좀 언급이 또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삼성 SDI 이거 지금 보면서 특히 올해는 전고체 이야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지난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34만 2천 원으로 저점을 기록했는데 그 뒤에 반등이 정말 올 초부터 빠르게 나왔고 지금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이유가 전고체 양산 요 기대감이죠. 이게 좀 어떤 뉴스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 양산 계획이 어떤지도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전고체 여기 파일럿 라인이 23년도 전고체 파일 S라인의 중공학 시제품을 이제 납품. 이게 얘기는 사실은 작년 말에도 다 나왔었거든요. 네. 나오고 다 하고 그다음에 27년 본격에 양산된다. 그때는 반영한다. 지금 4월에는 막 반영됐는데 그 반영됐다고 보기보다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해서 잠깐 조금만 이슈로 잠깐 올라가지 추세를 돌파를 못한 거예요. 50만대 못 갔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제대로 퍼포먼스라고 전고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고체 양산을 가장 빨리 27년도 거 하는 것은 SDI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SDI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SDI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이제 정체되는 사업을 그건 또 떼내고 하고 이제 새로 해서 그걸 또 성장시켜서 계속 이렇게 왔거든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고체로 가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7년도에 전기차 할 때 삼성 SDI만 전고체 기술에 이제 극복을 해낼 거다 한계를. 네. 왜냐하면 삼성종합기술연구원이 세계에서 글로벌 제일 기술이 제일 앞서 있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보다 더 높은 기술은 없어요. 좋은 기술, 기술은.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걔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의 계면 현상을 극복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양산이 되면 또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술만 갖고 있다고 이게 대중화되지 않는 거예요. 네. 기술만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삼성 SDI는 할 수 있는 물론 대형은 지금 많이 소형 배터리도 있고 하니까 전고체 소형은 뭐 쉽게 그러면 거기도 해보고 핸드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공구 있잖아요. 그건 이제 IT용 공구라 이런 데도 전고체 해보고 하면서 대형도 하면 가장 빨리 상용화 대형화 양산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모든 기술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샘플도 이미 납품해가지고 현대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현대차에서 이제 전고체 전기 자동차가 딱 나와서 이제 공개되겠죠 조만간에 아마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보이면 그러면 그게 또한 이제 그때부터 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 사상 고점을 이 돌파를 하려면 그 주식에 돌파하려면 새로운 어떤 거 기존에 보여줬던 거 말고요. 새롭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만 사상 고점 돌파거든요. 사업부를. 그러면 우리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식들은 사상 고점 작년에 사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앞으로 네, 계속 당연히. 왜 그러냐면 반값 전기차에 가장 피해주는 양극재고요. 소재가. 네. 그다음에 그러면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도 사상 고점이 나와야 돼. 그동안 실적이 뭐 나오지 않는, 기대도 안 했던 뭐 전액을 하면 전액회사는 나중에 전고체 한번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리만 네. 없어지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주식의 앵캠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실적도 기대도 없다가 이제 실적의 본격화 이제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얘들은, 그럼 삼성 회사에 전고체를 하니까 사상 고점 82만 8천을 당연히 돌파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면 고체 전해질 하는 회사들이랑 차 세대의 배터리를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나온 회사들만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체 전해질 밸류 체인을 보니까 뭐 이제 삼성 SDI가 만드는 거니까 이제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전고체 배터리를 세트를 만드는 거죠, 세를. 그러면 이제 고체 전해질 납품하는 회사가 롯데에너지모티브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쪽에 소재 이수 스페셜 케미칼. 지금 여기 그렇게 가장 잘 나간 세 개 회사가 이제 삼성 SDI 고체 배터리 만든 그 회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회사들 보면 그 고체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수혜를 딱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유럽이 성장할 때 유럽에 납품한 회사,
뭐 SDI부터 관련된 에코프로부터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만큼 빨리 실적이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앞서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 처음에는 양극재가 오르고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셀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벌거벗은 종목사는 보고 또 보시면서 네. 좀 쓰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더 깊숙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2차전지 쪽에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게 LFP 배터리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싸다 이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테슬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국내 이 셀업체들도 슬슬 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 SDI는 이 LFP 배터리의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26년도 정도의 양산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LFP 배터리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싼 대중화돼 싼 전기 자동차 때문에 LFP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결국은 또 대중화가 됐을 때는 다양한 이제 싼 자동차, 비싼 자동차 다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LFP 관련 배터리 안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좀 이제 삼성 SDI LFP 배터리는 좀 더 이제 주행 거리가 더 많이 놓은 배터리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LFP와 또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요것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사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좀 거세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위협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예. 기업은 없다. 지금 그런데 자동차는 예.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도 있고 그다음 네임밸류도 있고 그죠. 안전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으면 너무 가격 할인 정책을 계속 갔잖아요. 이 가격 할인 정책을 갈 때 이미 성장 중반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저렇게 할까 중국에서? 그럼 이미 중국은 대중화가 지난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 정책으로 보면 중국이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을 방어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지역은 전부 다 중국 자동차가 하겠죠. 뭐 수칠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전기차 나온 것들 대다수 보면 전기 자동차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좋았던 게 포르쉐의 타이칸이거든요. 예. 타이칸 그게 그러면 그런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아직 안정성은 뭐 증명이 안 됐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소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 전기 자동차만 해서 워낙 난립돼 있어서 네. 전부 다 거의 대다수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기 들어갔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으니까 회로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이기려면 단순히 가격 말고 이제 기술력까지 이렇게 다 해서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적당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력체가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이 한 9배 정도 시설 증설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그래서 미국이 지금 8, 9% 정도 침투율이라서 한 20%까지 성장하니까 그러면 산업이 미국산 2배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 이제 IRA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안정이 딱 되면 이제는 자동차는 단순 가격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니까 미국에서 항상 상위권을 우리 전기 자동차,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도 구하니까 결국은 소비시 1등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결국은 꾸준히 성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은 그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난립해 있는 상태니까 이 네.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은 제대로 된 이 타겟 마켓은 북미 쪽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또 우리 이 셀업체들이 승기를 좀 잡아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주신 건데 예. 이제 좀 결론에 점차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서 저희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2023년 저점 대비 5배 가야 돼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2024년 저점이 또 34만 원. 네. 요거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게 170만 원. 그렇죠. 180만 원. 네, 그러면 그 이제 정도. 우리가 82만 8천에 이 주식이 되게 네. 쉬운 게요.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중 투자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매매 들어가면 보통 사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네. 똑똑해도 실제로는 다르대.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합니다. 주식은 사상 고점 대비해서 돌파하면 50% 가든지 아니면 100%는 최선 가야 돼요. 네. 그럼 82만 원에 100%면 160만 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150만에서 180만 목표가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34만 원의 저가에서 5배면 180만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제가 이미 10만 원 할 때
2020년도에 주가가 67만 원 반드시 돌파할 거다, 찍을 거다 했는데 그게 네. 그때 뚫고 21년도 1월 달에 바로 80만 원 갔거든요. 네. 그거 왜냐하면 이게 최저가가 22년도 막 적자나 갈 최저가가 76,500원이었어요. 10배가 얼마예요? 76만 5천이잖아요. 10배 갔잖아요. 그럼 10배 갔을 때 새로운 2차 전지 산업을 자동차 전지 산업 집어넣어서 이 회사 폭발적 성장시켰으니까 매출에 영업이익이 막 1조 8천 나왔잖아요. 옛날에 적자 나다가 잘 나가 2004년에 잘 나오다가 8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그 이익에 한 두세 배가 나오니까 주가도 매출도 금방 뛰니까 당연히 주식 가야 돼. 10배가 가는 거 10배가 딱 가니까 안 가는 거 이제는. 그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3년 동안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못 바꾸기가 없는 거예요. 1만 시간 법칙처럼. 3년만 지나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도, 밸류에이션 이제 보면 PBR 기준으로 보니까 과거 2021년도, 2010년도가 이제 갤럭시 1이 나올 때니까 그때 PBR 수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아졌는데도 주가가 40만 원, 그때는 저 밑에 10만 원 있었는데 40만 원 와도 가치적으로 보면 그때랑 같았던 것은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PBR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PER, 수익 가치라든지 EBITDA, EV EBITDA는 현금 창출, 현금을 기준한 감가상각 제하고 보니까 완전히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 있잖아요. 다 박스 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걸려 있잖아요. 주가, 현재 주가가. 네. 밑에 걸려 있으니까 회복만 돼도 100%예요. 그죠? 회복만 돼도. 그러면 나는 전고체 배터리 산업 앞으로 하니까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만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2030년 인조인간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네. 나같이 똑같이 동방화사 옆에 나보다 조그만 개를 데리고 다닐 거야. 막 그러면 걔한테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 150만인데 이 인조인간들은 150만에 1,500만 원 최소 나거든. 3천만 정도 되니까 그러면 3억에 3천만 대만 인조인간이 나와도 로봇, 인간 비슷한 그만큼 산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당연히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에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슬슬 결론을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 SDI 투자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체크 포인트들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금 주가 수준이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는 등락을 계속 이용해서 사고 팔다 보면 손절 조금 하고 올라가면 조금 팔아먹고 이러다 보면 계속 잦은 손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손실 우려가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라. 바닥이니까 믿어라.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한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냥 가지고 중장기 보유하면 더블이 보장되는데 뭐 1년, 2년, 내년 정도에 최소한 보장할 갈 걸 보여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정말 완벽하게 벗겨봤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길게 속을 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자릿수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식한테 물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가 할 때까지 저는 와. 250만 원. 오, 250만 원. 근데 갈 때 저는 물론 이제 네. 제 자식은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 번 더 모셔보면 그때 다른 종목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